사별의 심리장애를 들어가기 전에 심리장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울증. 두 번째, 노이로제. 세 번째, 중독증. 우울증은 기억이고, 기억이 고장나는 거예요. 노이로제는 인식이 고장나는 거고, 중독증은 표현이 고장난 겁니다. 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고장나면 중독증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웬 심리장애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국 APA에서, 즉 미국 심리학회에서 만드는, 아니 정신 관련되는 편람집이 있어요. 이만합니다. 두께가. 편람집, 정신 질병에 관련되는 편람집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 세 가지, 근데 딱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우울증 치료법 가지고는 감정과 연결되는 건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싹 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장애는 이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별이 발생이 됐을 때 나타나는 심리장애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사별이. 자, 그러면 사별 자체가 주는 심리장애, 내가 싫어도 발생하는 심리장애는 뭘까요? 싫어도 발생하는 심리장애. 우울증 아니면 노이로제예요. 싫어도 발생. 사별에 관련된 걸 딱 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심리장애가 발생하냐? 기억과 연결되는 우울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는 인식과 연결되는 노이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발생해요. 발생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발생 안 하면 뭡니까?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그건 진짜 쓰레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워낙 강력한 트라우마가 되다 보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무조건 중증으로 갑니다. 중증으로. 그런데 여자에게는 대체적으로 감정이 작용하면서 기억에 문제가 발생하는 우울증이 갑자기 생겨버려요.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밝게 재밌게 잘 살다가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말도 잘하고 정말 잘 표현하고 이러던 사람이 사별을 탁 겪게 되면 여자는 갑자기 우울증이 확 들어가요. 뭐 서서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갑자기 들어가요. 갑자기. 그래서 중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남자에게는 뜬금없이 갑자기 중증 노이로제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노이로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남자가 노이로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느껴져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 있죠, 왜? 이게 머리에서 느껴져요.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심장이 어떤 때는 쭉 오그라드는 게 느껴져요. 숨이 가빠와요. 그게 뭡니까? 가만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황발작이잖아요. 고황발작 증세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노이로제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가 죽는 게 느껴져요. 죽음이 느껴진다고요. 지금 요석, 즉 심장마비가 걸려. 심장마비 아시죠? 그런데 그 심장에 마비가 오는 게 내가 서서히 마비되는 걸 내 의식이 느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지. 아파요. 엄청 아파요. 고통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이 뒤따르면서 아파요. 느껴보면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저도 한번 아파본 적 있냐고. 있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병원을 안 가는데 우리 아들, 딸은 알 거예요. 아빠가 한 몇 년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119 불러. 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애들이 아무리 두드리고 뭘 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내가 뭘 느끼고 있냐면 내가 지금 심장이 먹고 있는 걸 느껴요. 근데 119 오기 전에 괜찮아져 버렸어. 119 오기 전에 괜찮아져 버린 거야. 그래도 이건 혹시 몰라 해서 건대 응급실에 제가 한번 가서, 그때 몇 시간 있었지? 거의 한 8시간인가 9시간.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때 끝났어요. 계속 측정하는 거야. 피 측정하고 뭐 측정하고 뭐 측정. 이상이 없대요. 난 분명히 느꼈는데. 바로 그게 고황발작 증세예요. 저도 한번 그런 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왔느냐?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왜 왔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노이로제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안 사라져요. 수시로 와요. 그게. 그 사람이 사라지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고통이 뒤따르게 돼. 그것도 한 번 오다 말았으면 괜찮은데 수시로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노이로제. 노이로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안장애나 공포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애가 다 와요. 한꺼번에. 이게 노이로제거든. 우울증이고 저절로 발생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 저절로 발생을 합니다. 다른 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심리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별은 자기와는 관계없이 나타나요. 자기와는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별의 심리를 다룰 때는 반드시 사별의 심리장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별을 겪는 사람들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와야 돼요. 안 오면 쓰레기예요. 인간이 아니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못 견디겠다 생각하면 어디로 갑니까? 중독증으로 가고, 이건 지가 바꾸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건데 여기서 일로 전환하게 되면, 우울증에서 중독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심리장애인데 안 아파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중독증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또 노이로제에 있다가 벗어나는 중독증에 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건 다 둘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심리장애예요. 그런데 아프질 않기 때문에 치료를 못해요. 여기는 안 아파요. 그래서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상처라든가 이 우울증이나 노이로제를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묻어둔 거예요.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이 중독증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노이로제가 생기거나 다시 우울증이 생기면 정신장애가 옵니다. 정신병증. 지난번에 한번 논제 때 얼핏 얘기했는데, 감정장애에서 의식장애로 갔다가 다시 감정장애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증, 즉 정신분열증 또는 과대망상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생활조차를 못하는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 개가 동시에 왔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일로 가도 죽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신으로는 못 삽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대충돌이 일어나면서 즉 인간으로서 사고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뭡니까?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 조현병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분열증으로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증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여자는 중독증에 있다가 우울증으로 들어갈 때, 남자는 중독증에 있다가 노이로제로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우울증, 중증 우울증에 있다가 중독증에 들어간 사람하고 노이로제에 있다가 중독증에 들어간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정신장애, 그러니까 정신병증 초기 증세라고 보면 돼요. 이건 중독치고는 너무 위험한 중독이에요. 일반 중독은 그냥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그런데 어지간하는 거는 이게 충격으로 오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의 중독증인데 다시 사별 트라우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별 트라우마 오면 이 사람 못 견딥니다. 쓰레기 돼 있던가, 만약에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는 노이로제 다시 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자기 와이프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 자기 와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노이로제가, 엄청난 강력한 노이로제가 발생되는데 중독증으로 전환해서 마치 자기가 치료된 것처럼 느꼈는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 또 문제 생겼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중독증에서 노이로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노이로제가 안 생겼다는 얘기는 아이가 죽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잠깐 아프다 마는 거예요. 금방 쓰레기지 이상하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중독증과 노이로제가 두 개가 공존할 때 갑자기 정신이 확 가는 거예요. 못 견뎌요. 과거화 때문에.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순차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의식이 고통을 느낄 때 왜 느끼냐? 무의식이 치료를 하려고 들기 때문에 바로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의식이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는 내 무의식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무의식은 정반대가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정반대잖아요. 정반대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 끝에 감정. 이게 두 개가 동시 충돌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양가 감정 겪어본 분들 많아요. 겪어봤잖아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가끔 가서 정신이 막 나왔다 들어왔다 그래. 그리고 한 일주일씩 기억이 없어. 내가 일주일 기억이 막 해리 현상이 막 일어나. 왜? 정신이 없어요. 의식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자기도 모르게 심리에 관련된 장애 수준이 아니라 정신장애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잡아주게 되면 다시 자기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때 제대로 못 잡아주게 되면 정신장애에서 들어가면 어디로 실려갑니까? 정신병원 실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좀 괜찮아지면 왔다가 또 이상해지면 또 들어가고. 왜? 치료 안 된다니까요. 이 양쪽 끝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로 가지 않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가 자기들이 원해서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별의 트라우마는, 사별의 심리장애는 1차 심리장애는 자기들이 원해서 나오고 그들이 잘못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2차 심리장애인 중독증은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이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사별의 심리장애는 이 세 개를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울증에서 중독증으로, 노이로제에서 중독증으로 전환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사람이 2차적인 거를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 고통받고 이 고통받는 사람들 상담해서 다 일로 보내거든요. 이거 상담하면 다 일로 가요. 이 사람들 상담하면 일로 나가요. 왜? 지금 이 관련된 원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랬죠. 심리라고 얘기했고, 마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식과 무의식과, 이게 의식은 내가 느끼고 자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느끼고 자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냥 이 마음이야 그냥. 근데 심리는 인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거, 뭘로 인식을 하는 거?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 이걸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지고, 기억은 마음에서 작용에 의해서 저장했다가 꺼냈다, 저장했다, 꺼냈다 하는 데 쓰는 거고, 표현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마음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 뭐의 작용이에요? 신체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심리는. 즉 심리는 마음이 몸과 연결이 돼서 작용할 때를 우리는 심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음은 몸과는 전혀 관계없이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과 심리 자체를 아예 분리할 줄도 몰라요. 그래놓고 마음이 심리래. 인식하는 게 마음이래. 인식은 마음이 아니에요. 인식은 심리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는 게, 지금도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포럼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걸 계속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스스로들이 저절로 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 포럼의 과정이에요. 강요를 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으면 알고, 돌아서 또 잊어먹고, 또 듣고 또 잊어먹고, 또 듣고 잊어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여요. 그게 어느 순간에 마음과 심리가 따로 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심리에 장애가 들어가 있지, 마음이 문제가 생긴다는, 마음은 놀랍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마음 치료가 맞을까요? 심리 치료가 맞을까요? 그런데 마음 치료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입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마음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가 되지도 않고요. 마음이라는 자체가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 뭐가 상처를 입습니까?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건 노이로제고,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울증이고, 표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중독증이고, 마음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자들도 마음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정신병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이 의식과 무의식을 제대로 작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정신병증을 치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약물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의 임상은 못 해본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별의 심리장애는 1차적으로 무조건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사별은 무조건 발생이 돼요.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발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험은 또한 물론 치료를 하면 굉장히 큰 열정과 굉장히 큰 사랑으로 전환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별을 겪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